어린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칠 거에 대한 걱정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은 이제 모래밭이 있죠. 샌드박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기업들이 꺼림낌 없이, 규제 없이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기업화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공간, 규제 샌드박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그러니까 이 규제 개혁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죠. 오늘 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좀 의미도 좀 살펴보고요. 이게 이제 시작일 텐데 앞으로 이 규제 개혁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까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계속 얘기가 뭐 수소 충전소가 될 거다라는 식의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제일 일단 첫머리에 수소 충전소 얘기가 나오긴 하더군요. 네. 근데 이 수소 충전소가 그동안에 안 됐던 거가 규제가 어떤 규제들이 때문에 이렇게 안 됐던 건가요? 규제 그러면 이제 한두 가지 법률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됐던 것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서울시에 이제 조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입지가 제한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가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상업지역으로 분류됐는데 거기엔 이런 가스 충전소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요. 주유소는 있는데 가스 주유소는 충전소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또 뭐 그런 도시계획 조례 같은 데서 건폐율 제한됐었고 또 가스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이격거리가 충분히 제한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있고 건물에보다도 뭐 지금 구축하는 건물 이런 데서 굉장히 멀어 제한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공유재산관리법 따르고 토지 임대를 제한하는 법도 있고 각종 규제에 묶여가지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죠. 맞네요. 그야말로 이제 특례에 따라 가지고 예. 그야말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에 특례에 따라서 해줬다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오늘 나온 기사 내용들이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회 뭐 탄천, 양재 같은 데에서는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네. 현대 개동 사업 자리는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네네. 참 어렵네요.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네. 놀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 없이 이제 마음껏 어떤 사업을 해봐라 이런 취지인데 그게 이제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첫 번째고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이게 실증 특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임시 허가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규제 신속 확인 제도는 정부의 어떤 그 기업체가 이런 규제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30일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규제 확인 제도 한 달만 기다리면 그렇습니다. 그 규제 확인 제도고요. 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라 그래가지고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규제를 일단은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충전소가 그런 얘기군요. 혹시 뭐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스 충전소 그러면 혹시 문제가 없는지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규제를 면제해주는 이런 규제 특례 제도가 또 하나 있고요. 혹시 이게 또 모호하거나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일단은 출시해라. 그래서 임시로 허가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수소차 충전소 그거는 이제 규제 특례, 실증 특례 제도인데 다른 세 곳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라든지 양재 또 서울의 탄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허락해줬는데 현대가 이제 현대차에서 현대 개동 사옥에도 충전소 설치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 또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바로 뒤에 또 창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화재 관리법상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조건부로 이제 승인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이것도 역시 그 조건부를 떼고 실증 특례가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실증 특례를 받으면 그 충전소가 일단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 기간이 되고요. 예. 또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4년까지. 예, 4년까지 가능한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만약 봐가지고 문제가 진짜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자 상업지역에도 이렇게 수소 충전소 설치해도 문제가 없으니 상업지역 앞으로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국회에 설치한 또 다른 지역 설치한 수소 충전소 운영 실태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상업지역에도 또 준주거 지역에도 수소 충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다 그러면 물론 4년 최대 4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 그동안에 걸림돌이었던 제재들이 이제 다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증을 해보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건 규제가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시행령 개정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 이제 입법을 해서 국회를 설득해서 네. 입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 규제 문제는 뭐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규제 철폐 얘기를 안 했던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네. 임기 내내 규제 철폐, 네. 규제 철폐하다 결국은 그 규제들을 뭐 일부는 철폐했지만 또 다른 규제들이 생기면서 뭐 용두사미가 된 꼴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 정책이 그동안에 기업들이 상당히 좀 요청해왔던 규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드네요. 예, 뭐 잘 말씀하셨다시피 규제는 전봇대다 뽑아버려야 한다. 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실제로 뽑는 퍼포먼스도 했었고 이명박 정부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 뭐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뭐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규제가 이렇게 완화된 그런 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지나고 나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이같이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실행으로 옮긴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그야말로 좀 보수 신문,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웠던 보수 신문조차 이 규제 샌드박스를 제대로 실행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실행이 옮겨진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봇대 암덩어리였던 규제가 어느 정도나 제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금융 분야입니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게 금융 분야에 제일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것은 이제 산업부 주관하는 규제 샌드박스 이제 그 철폐였는데 예.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이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러게요. 금융 분야는 사실은 오늘 해당되는 게 별로 없어서 네. 사실은 잊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자본시장법이 뭐니 해가지고 금융 규제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IB, 그러니까 그 투자은행이 나올 수가 없는 게 규제 예, 때문에 이런 얘기도 사실 오랫동안 들었던 거긴 한데. 핀테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규제 완화라는 측면의 이면에는 또 뭐 어떤 뭐 관료들이라든가 또뭐 정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제라는 거 무조건 다 혁파하는 게 없애는 게 능사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또 지적도 항상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규제를 무조건 없애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선별해야 되는 것이겠고 첫 번째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나면 실증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정부에서 이건 문제가 없다 싶으면 결국 그동안은 규제하려고 했던 그 정부가 이제는 지원자 역할, 그렇죠. 촉진자 역할을 그렇게 해야 해줘야 되는 되는 그런 거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시험적으로 해본 다음에는 문제가 없다면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도화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또 한번 이제 국회 국회에서 차원에서 법을 통해서 입법을 할 해야 수 되는 있도록 거군요.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까지 정부가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신산업 도입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규제 개혁 작업도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거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정부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해제하겠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정부 이제 기업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텐데 그럼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하나가 투자 부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부는 아마 그거를 의식을 할 텐데 이게 정말 투자를 끌어내고 고용도 또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산업 분야, 특히 이제 기술 4차 산업혁명에 예. 수반되는 신산업 분야는 고용을 크게 창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인력들,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도태되어 가는 어떤 이 제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인력들이 옮겨올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잘 이제 그런 전이를 할 수 있도록 예.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까지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가운데 예를 100개를 꼽았는데 그중에 쉬운 7개는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풀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고용 분야는 좀 적게 되더라도 새로운 어떤 사업이 창출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있었던 새로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그 첫 발을 띈 것을 보면 아무래도 낙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뭐 공유경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린다면 네. 사실은 지금 카풀 서비스 문제도 좀 논란이 돼서 사회적 대탈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어쨌든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그 편리성을 입고 또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져서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예.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쨌든 한쪽에 기존에 힘을 갖고 있던 기득권이 반발을 하게 될 경우 이제 그거를 누군가 설득을 시키고 무마를 시키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좀 이런 앞으로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중간자 역할을 할 때 좀 어떤 방향성,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은 법이라는 게 보통 얘기할 때는 법을 도입하면 뭔가 좀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가 금지하려고 그렇죠. 한다든가 좀 그런 의미죠. 예, 규제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앞에 물수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갈 것자를 쓰고 예.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법이라는 법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말 되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요. 법이라는 건 뭘 못하게 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기존 산업과 기득권자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정부가 거기에 그 어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표만 의식하지 맞아요. 말고 예, 맞습니다. 예. 적극적인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기술만 좋다고 이것을 도입할 수 그럼요. 없는 그런 것도 중요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또 이탈되는 분들을 위한 뭔가 사회 안전망 같은 게 좀 부실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